네, PC 4.4%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원 PC가 4.4% 예측치로 딱 나왔고, 그냥 종합 헤드라인 PC는 지난달 5.5%에서 이번 달에 5%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예상대로 됐어요. 하지만 오늘 근원 PC가 중요한 이유는 뭐 그런 일시적인 오늘 당장 이거 맞추고 나서 오르냐 내리냐 그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방향을. 지금 증시의 방향은 작년 이제 1월 초부터 계속해서 1년 동안 하락 방향이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최근에 추세가 전환돼서 어제 하락 추세선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1년 내내 하락으로 가다가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유턴을 한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유턴을 한 건데 문제는 아직은 유턴한 초기라서 이 방향이 맞는지 시장이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확신이 되는 것은 역시나 물가죠. 물가가 그 방향성을 맞다고 확인해주는 표지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해봐요. 그럼 부산을 가는데 내가 길을 잘 몰라. 그 내비도 없어. 이 고속도로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표지판에 부산이라고 딱 써 있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안심되잖아. 그냥 이 길만 따라가면 결국 부산 나오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산까지 무조건 최직진 최단거리로 가는 건 아니죠. 가다가 약간 서쪽으로 갈 때도 있고 뭐 동쪽으로 갈 때도 있고 방향은 계속 틀지만 결국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부산이란 건 알잖아요. 왜냐하면 표지판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표지판이 한 1시간 전에 봤으면 여전히 불안하죠. 새로운 표지판이 근데 또 나오는데 거기도 또 부산이라고 써 있어. 1시간 후에 또 부산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계속 안심이 되잖아.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물가입니다. 방향은 틀었고 이 방향이 이제 맞다는 건 아는데 이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면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나온다는 거 아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 확인의 표지판이 되어주는 것이 물가다. 그리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CPI랑 PC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PC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당장의 단기적인 주가는 몰라요. 이 1년간의 하락장에서도 이 보시면 얼마나 상승과 하락이 많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상승과 하락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방향을 큰 틀에서의 방향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 저는 시장이 방향을 틀었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방향이 맞는지 시장은 계속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확인하려고 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경착륙이나 영착륙이냐에 관심이 많아요. 경기 침체가 그래 오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하거나 거의 올 듯 말 듯 할 때까지 갈 거는 확실해. 그런데 문제는 그 경기 침체가 정말 심한 경기 침체냐 아니면 그냥 살짝 이 발만 담궜다가 빼는 경기 침체냐예요. 그래서 심한 경기 침체가 경착륙인 거고 살짝 발만 담갔다 빼는 경기 침체가 연착륙인 거죠. 또는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고 경기 침체일 것 같았지만 결국 아니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연착륙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들이받는 게 경착륙인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이거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데 그리고 살짝 올 수도 있고 강하게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시장이 이미 그 정도의 이 경기 하락은 이미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1년 내내 신나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미 선반영도 사실상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을 튼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 대한 선반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격이 회복하는 단계죠. 그러면 이 경착륙이나 연착륙은 뭘 차이를 주느냐? 방향은 그대로인데 속도의 차이만 주는 겁니다. 방향은 이제 회복으로 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얼마나 빨리 갈 거냐. 그 속도의 차이가 경착륙이나 연착륙으로 나뉘는 거지 저는 방향은 이걸로 인해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미 선반영했고 이미 회복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오로지 속도의 차이일 뿐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냐에 의해서 방향이 바뀔 일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착륙이 된다면 당연히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 추세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횡보를 하거나 훨씬 길게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가격에 아직도 싼 이 가격에 많이 모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너무 빨리 회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저희 멘탈이 전부 다 채널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오히려 너무 빨리 회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또는 과거에 이미 너무 많이 투자해버려서 엄청 대박 물렸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박 물리면은 빠르게 회복해서 본전 탈출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멘탈이 전부 다를 정말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과거에 대박 물려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사고 싶을 거예요.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지금 더 많이 사야지 나중에 결국 본전 가격 왔을 때 훨씬 이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지금 더 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저는 경착륙, 연착륙 상관없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경착륙을 더 원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늘 먼저 움직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 이제 경기 망했다. 내년에 경기 최악이면 증시 더 많한다. 그렇게 외쳤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몇 달 전부터 계속 외쳐온 게 뭡니까? 2023년이 진짜 경기의 지옥이다. 그러니까 증시는 2023년에 더 폭망한다라고 사람들이 맨날 외칠 때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외친 거 뭐? 경기의 바닥일 때 이미 시장은 오르기 시작한 후다. 이미 회복한 후다. 라고 이거를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게 이미 보이고 있죠. 경기 바닥은 여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었죠. 경기 바닥은 여기예요.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었죠. 이거를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시장은 늘 미리 움직인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수백 번 보여드렸죠. 수백 번. 이 얘기 진짜 너무 몇 번 했는지 아마 셀 수도 없어요.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다 외우셨는데도 계속 같은 말을 하냐면 계속 같은 말을 해야지 이 세뇌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잘못된 세뇌의 관념들은 전부 기존에 잘못 들어왔던 정보의 반복된 입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덮어쓰기 하려면 새로운 정보를 귀에 인이 박히도록 그 리인풋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죽어라 계속 거의 세뇌하듯이 같은 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번 들으면은 금세 다시 잊혀집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시장이 내려갈 때 어땠어요? 뭐 나스닥, 뭐 만스닥은 당연히 깨지는 거고 뭐 9천 스닥 간다, 8천 스닥 간다. 아무 근거 없었죠. 근거는 그냥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냥 기분.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군중심리죠. 그런데 현실은 내리고 있어도 이렇게 미래의 방향을 미리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가격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투입을 했겠죠. 남은 거 아마 다 털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도 분명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무슨 차이다? 시장은 늘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같이 먼저 움직인 거죠. 근데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데 나는 늦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그럼 나만 왜 그 뒤떨어지는 거지? 외톨이가 되는 거지. 시장은 이미 가버렸는데. 그래서 작년에 달러 최고치를 찍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달러 인덱스가 114 넘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달러 거의 최정점이고 이제 방향 다시 틀 거다. 그리고 다시 원래 이어왔던 영원한 하락의 길을 다시 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거의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달러가 오르고 있으니까 무슨 1,500 환율 1,500원 간다. 1,600원 간다. 맨날 그 말 했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은 네,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시장은 늘 미리 반영합니다. 선반영이에요.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9월인데요. 정확하게 반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반년 전. 2023년 3월이 아마도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정확히 6개월 전, 반년 전에 이미 시장은 그것을 읽고 미리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네, 데드 크로스까지 일어났죠. 데드 크로스까지 일어났어요. 그렇게 달러가 꺾이니까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정확히 금이 올랐습니다. 이게 금의 바닥인데요. 이중 바닥 찍은 거죠. 이중 바닥 찍은 건데 첫 번째 바닥이 언제냐면 정확하게 9월입니다. 정확하게 9월. 그러니까 달러가 9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 반대로 금은 정확하게 9월에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완전히 정반대죠. 한번 보세요. 9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 금은 9월에 저점을 찍고 상승. 정확하게 반대가 되었습니다. 왜냐? 금이 달러의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자산이죠. 금이 중앙은행들이 최종 결제의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그래서 달러에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방향을 바꾸자마자 바로 정확히 안전자산인 금은 방향을 바꾼 거야. 그래서 달러가 지금 정점을 찍고 9월부터 꺾였죠.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에 9월에 금이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전자산인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의 모임이어서 안전자산인 다우도 이거와 비슷한 시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구라 그랬죠? S&P라고 했죠. 그래서 S&P가 조만간 추세를 뚫고 방향을 전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S&P까지 추세를 전환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나스닥이다. 근데 나스닥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추세선이 한 12,000 정도인데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이동평균선의 그 골든크로스도 아직은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나스닥 차례도 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나스닥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나스닥은 여전히 싸다. 여전히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몰라요.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냥 추세상 그렇게 됩니다. 이미 시장이 방향을 확정을 지었고 지금 오늘 PCE도 예상대로 나오면서 그 방향이 맞다는 표지판까지 확인을 한 거죠. 표지판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미 극장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고 예고편 나오고 있어요. 예고편 나오면 그 다음에 본편 시작하는 거지 뭐. 뭘 예고편 나오는데 혹시 본편 시작 안 할까 봐 두려워하세요.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 없죠. 예고편까지 나왔는데 본편 안 할까 봐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단기적인 건 모르지만 천천히 기다려라.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방향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